안녕하세요. 또 인사하네요. 자, 300 몇 페이지죠? 51페이지. 자, 우리가 우리 350회까지가 뭐예요? 민총이죠. 민총은 요 안에 10문제가 있어요. 10문제가 있고, 나름대로 물권법은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351페이지 1번. 본문을 한번 열어보죠. 자, 그러면 1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참 좋은 문제입니다. 다 나올 수 있는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1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자, 여기에서 뭘까요? 우리 특히 물권법은 뭐예요? 모든 민법은 뭐예요? 이걸 잡아야 돼. 이번 달 것은 키워드가 가장 중요해요. 키워드가 무슨 키예요? 자, 중심키입니다. 중심. 이 중심에 따라서 키워드는 중심키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토지 일부에 대하여도, 그러면 일부에 대하여도, 자, 점유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에서 중심키는 뭘까요? 중심키는 요거예요. 점유 취득시효. 자, 점유 취득시효와 관련돼서는 우리 1번과 관련돼서 값이 이렇게 있어요. 자, 토지 일부. 우리 토지 일부에 대해서 20년 자주 평원 공인하게 하죠.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 일부에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토지 일부도 점유 취득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중심키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져요. 그러면 봐봐요.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점유 취득시효는 인정할 수 있죠. 그럼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무슨 절차를 밟고? 분할 절차를 밟고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1번 지문은 1번 지문 자체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문장이고. 그러면 2번 가보죠. 자, 토지 일부, 한 동의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잘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동 건물이야. 한 동 건물. 자, 요거는 일문일 건지 A죠. 그러면 자, 일부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집합 건물이 몇 층이에요? 5층이죠. 아파트는 구조적으로 딱딱 떨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요 복도가 중간에 있어서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돼. 그러면 요거는 뭐냐? 바로 객관적 요건이라고 우리가 하나 써놔요. 객관적 요건. 자, 우리가 이제 객관적 요건이죠. 그러면 구분행위에 의해서 구분행위 줄잖아요. 구분행위는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주관적 요건이야.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자, 집합 건물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독립성만 갖추면 집합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X야. X라는 거예요. 우선 구분행위, 즉 주관적 요건도 있어야 돼. 만약에 제가 돈이 많아서 5층 건물을 하나 줬어요. 5층 건물을 하나 줬어요. 자, 제가 그러면 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서 그러면 집합 건물로 등기하고 안 하고는 누구예요? 요 A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A가 등기를 안 했어요. 뭐가 될까요? 다세대, 다가구. 다세대, 그렇죠. 다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독주택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집합 건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그 다음에 구분행위 의사가 있다면, 이때는 뭐예요? 바뀌어요. 뭐가 되죠? 뭐라고 써놨죠? 다세대. 다세대는 무슨 건물이죠? 집합 건물. 다가구는 집합 건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런 소리야. 한동 건물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있어야 독립된 건물을 할 수 있다. 완벽한 문장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끌고 가야 돼요. 자, 미분리 가실은, 자, 미분리 가실, 아닌 미자죠. 자, 미분리 가실이 아주 분리가 돼서 안 됐어요. 안 됐죠. 무슨 방법을 갖췄어요? 명인 방법을 갖췄죠.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4번에 토지에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럼 벌채되지 않고 여기에서 포인트는 벌채야. 벌채가 됐죠. 벌채가 됐다면 이제 나무가 잘렸어요. 그러면 요거는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소리네. 자, 5번에 동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여기에 승낙 없이 농작물이 키워둬야. 농작물은 어때요?
성낙 있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성낙 없이 농작물을 물론 경작한 경우 명인 방법을 갖춰야만 되기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결론. 5번이 X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참 좋은 질문이야, 요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분석을 안 하고 자기가 뭐에 암기를 한다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 그러면 농작물에 대해서는 뭐예요?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무슨 놈이에요? 독립물이라는 거. 그걸 잡아야 돼. 근데 여기에도 더 깊게 들어가면 농작물은 성숙된 농작물과 뭐가 있다? 비성숙된 농작물. 꼭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러니까 이 5개 질문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언제든지 출격 준비를 갖춰두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돼. 자, 2번은 한번 이제 판문을 열었으니까 5번 한번 풀어보세요. 2번 풀어보세요. 자, 저랑 이제 한번 맞춰봅시다. 봐봐요. 지금 뭡니까? 제가도 아까 그랬죠.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고. 갑자기 지문을 읽었을 때 생각이 안 나요. 자, 봐봐요.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단 작업 들어가고요. 자, 물건이 재산권은 잘라봐요. 물건, 그래서 물건 동그라미. 자, 물건의 객체는 물건이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권리도 있잖아. 그렇죠. 권리도 있잖아. 자, 그러면 요 관계를 한번 이해해놔봐요. 자, 전환권의 객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권 및 물건이라고 그랬죠. 등기 등록이야. 자, 지상권은 어떻게 등기가 돼야 안 돼? 되죠. 그럼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저당권은 물건이죠. 물건이 돼. 근데 지상권은 어떻게 물건이 아니라 뭐예요? 권리죠. 그럼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저당권은 권리도 되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그러면 물건의 객체는 물건이 재산권은 객체를 할 수 없다. 틀렸죠. 자, 봐봐요. 권리도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물건의 객체는 그러면 두 종류죠. 물건 또는 뭐예요? 권리, 그렇죠. 물건 또는 권리는 그 객체가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객정적으로 X가 되죠. 자, 2번은 물건은 부동산 등기법 규칙에 창설될 수 있다. 요거 2번을 갑자기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 자, 요게 떠올라야 돼. 물건 법정주의죠. 자, 법률 또는 간섭법에 의해서는 물건이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때 법률은 뭐예요? 바로 국회에 통과한 법률만 해당되죠. 그럼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그렇지. 창설할 수 있다. X.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씩 특히 물건법은 이렇게 분석을 해야 돼. 결론적으로는 OX 문제나 다름이 없어요. 자, 그러면 3번은 우리가 보죠. 구분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 전유분의 건물의 표시가 잘못 등록된 경우. 자, 봐봐요. 읽어봐요. 경정등기. 경정등기는 아까 일부의 원시적 사유죠. 무슨성을 유지해야 돼? 동일성을 유지해야죠. 그러면 구분소유권은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 전유분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 애시당초 잘못됐대. 이때는 경정등기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만큼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경정 등기하고,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 일부에 의할 수는 없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때는 무슨 등기로 처리되죠? 바로 요거. 무슨 등기로? 경정 등기로. 경정 등기는 A씨 당초 잘못 표시됐으니까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네. 자, 4번의 포인트는 어딜까요? 문제를 아까 풀으니까 요 지상권이죠. 지상권은 토지 일부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없다라고 그러네. 벌써 100점 나온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요 지상권을 잡아서 토지 일부, 그러면 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번과 관련돼서는 5번과 관련돼서는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5번 밑에 맨 밑에다 5-라는 부연 설명을 잘 봐봅시다. 자, 차이점은 뭐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여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도산경계예요. 도산경계. 자, 여기 보니까 뭐예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1, 2차 같이 준비하는 사람이네요. 그럼 경계와 관련돼서 여기 봐봐요. 특별한 사정이 없어. 어디를 경계로 하죠? 중앙. 기억나셔야 돼요. 자, 높낮이가 있다 그러면 하단부, 절도된 부분은 상단부가 되죠. 해면에 접한다. 최대 만조위, 호수는 최대 만수위가 돼.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이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도산경계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뭐예요?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실제 경계가 돼. 자, 그렇다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자고.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걸 요렇게 갖다 붙여주는 연습을 해줘야 돼. 자,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상의 경계에 따른다. 이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야. 없는 경우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여기 무슨 산 경계예요? 지적도. 자, 읽어봐요. 요 지적도는 뭐예요? 바로 도산경계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요 문 5개 지문 또 출격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5개를 스스로 뭐 OX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분석력을 키워야 돼.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요거 한번 봐봐요. 자, 5번이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된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정리됐대. 그러면 요게 아니네요. 요거네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네. 그러니까 도산 경계가 아니라 무슨 경계다? 실제 경계. 그래서 요 부분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 요거는 무슨 경계다? 실제 경계. 이렇게 이제 따져줄 필요가 있어요. 자, 5번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뭐의 34회 때 소유권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항상 요 부분이 5번이 나올 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를 좀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 요거는 특히 지적 파트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도 5개 질문은 별로 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러니까 우리 물권법과 관련돼서는 지문을 분석해서 저희가 뭘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캐치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3번 풀어보세요. 이런 스타일이야. 이제 문제 스타일이. 자, 키워드 잡았어요?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상권 잘라요. 여기가 키워드네. 지상권을 읽어봐요. 본권이 아니다. 틀렸죠? 본권이다. 1번은 X.
자,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는 키워드는 온천이네요. 온천, 동그라미 쳐놓고. 그러면 요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 안개 넣었던 온천, 공사, 그죠. 자, 간섭법상의 물건이 아닌 것, 온천권, 공원 이용권, 차도 통행권. 그러면 온천 포인트로 잡고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3번의 타인의 토지에 간섭법상 물건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통행권에 대해서는 어때요? 자, 인정이 안 되죠. 주의 토지 통행권. 이거는 X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이번에 4번에 공원 이용권을 자유롭게 사용하러 공원 이용권 주잖아요. 공원 이용권. 자, 요거 한번 외워보죠. 뭐라고 그랬어요? 온천권. 읽어봐요. 공원 이용권. 그러면 여기 가서 없다. 그죠? 온천공사. 사정. 4가 뭐예요? 사도 통행권. 자, 3번에 5번에 미등기 모가 건물의 양수인은 자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간섭법상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취득할 수 없죠. 미등기 전매인의 뭐예요? 법적 지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사례 문제로도 우리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답은 몇 번? 바로 4번이 되겠죠.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암기 코드 하나 적어놔요. 우선 건 온천공사.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딱 해놓을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소통을 해야 돼.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4번이 되네. 자, 4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자, 저랑 맞춰보죠.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되네. 자, 민법 185조의 법률은 잘라봐요. 이제 잘라. 자꾸 자르는 연습을 해. 185조가 뭐예요? 물건 법정주의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국회가 형식적 법률만을 의미한다. 맞네요. 자,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사용수익 처분을 대세적 권능으로 포기한 잘라요. 그러면 소유권이 키워드네. 소유권은 무슨 권능이 있죠? 사용, 수익, 처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용수익을 포기한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다. 이 소리야.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권은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 사용, 수익, 처분. 이렇게 잡아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 우리 물건의 185조는 내용 강제반, 종류 강제반 나와 있어. 그러면 185조는 종류 강제도 포함되고, 자, 내용 강제도 포함된다. 내용 강제도 포함된다는 걸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 강제. 그러면 우리 물건의 내용은 뭐예요? 소유, 사용, 수익, 처분. 요 세 가지 권능이 있어야 소유권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권은 그러면 사용 수익을 포기한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X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은 그러면 소유권은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또 여기는 키워드가 소유권이죠. 읽어봐요.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맞네. 자, 4번에 공원 이용권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서 공용 이용권 여기가 키워드네. 그래서 온천 공사 이렇게 자꾸 써보는 거야.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온천권, 공원 이용권, 사도 통행권 별로 볼 수 없다라는 거야. 자, 5번의 키워드는 어디? 온천이죠. 그럼 온천 잡았으니까 겉에 가서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자꾸 봐봐요. 오후에 2시간 하는 걸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뭐 아까워서 2시간. 2시간 더 볼 것 같아요? 못 봐.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우리 고시 공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내용을 몰라서 뭐예요?
내용을 몰라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니야. 어때요? 그 시간만큼 그걸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수업 듣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수업을 들어서 남는 시간에 복습을 해줘야지. 그런 측면에서 자꾸 혼자 주관적으로 문제를 풀어 들어간다고. 그럼 요 5개 지문도 익숙해지란 말이에요. 늘 똑같은 지문이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5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6번 한번 풀어보시죠. 5번 풀은 거예요? 네, 5번 풀어보세요. 미쳤다. 자, 질문 잡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1번은 생각하면 이걸 생각해야 돼.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분명기지권. 분명기지권은 결론적으로 그러면 분명기지권은 간섭법상의 물건이거든. 그럼 분명기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리는 거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간섭법상의 물건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X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이때 1번 지문은 분묘기지권을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분묘기지권은 또 우리 등기법에서 아주 중요해. 자, 분묘기지권. 이거 읽어봐요. 이게 뭐예요? 본문이죠. 이게 공시야. 볼록이 공시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분묘기지권은 그러면 등기 X라는 걸 요 지문에서 처간해야 되고요. 근데 여기 지금 자,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감히, 그죠? 여들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어. 분묘기지권이 되려면 요 안에 시체가 뭐에 내장이 돼 있어야 되고,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어. 그럼 여기 봐봐요. 요거는 뭐죠? 평평하죠? 이게 평장이야. 평장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거는 볼록 튀어나와야 돼, 볼록. 그렇죠? 볼록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지문은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지문을 보면서 분묘기지권을 생각하고 분묘기지권은 변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 자, 이번에 저당권 줄 찾아봐요. 저당권은 두 종류가 있어. 두 종류. 자, 자, 우리 저당권은 법정 담보물건과 약정 담보물건이 있어. 자, 그러면 법정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이거든. 그러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네.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은 법정도 있고 약정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 비해서 또 하나 다를 거는 유치권은 어때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건은 있지만 약정 담보물건은 없거든. 그래서 유치권은 별로 등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거든. 그러니까 요 지문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생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2번은 결론. X다, O다. X.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보면 3번과 관련돼서 부동산 물건에 관해서는 짜봐요. 자, 부동산 줄 짜봐요. 부동산은 어때요? 등기죠. 등기니까 무슨 심사주의죠? 형식적 심사주의네. 그러면 형식적 심사주의니까 서류만 구비되면 등기가 되거든. 그럼 등기에 대해서는 믿음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래서 읽어봐요. 공신의 원칙, 믿을 신자잖아. 인정된다,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공신의 원칙 여러분, 요 부동산이 뭘로 바뀌어야 돼? 동산에 대해서 바뀌어야 돼. 동산. 자, 그러면 4번에 그러면 저당권 동그라미. 자, 작년에 2.5점짜리가 이거거든. 저당권은 무슨 권능이 있어? 처분 권능이 있죠. 그러면 토지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없다. 맞네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적어봐요. 자, 부동산 일부. 부동산 일부. 그 다음에 자, 부동산 전부. 자,
전부. 이제 마무리를 확정하자고요. 그러면 권리 일부가 있네. 권리 일부. 그러면 권리 전부가 있거든. 그러면 권리 전부. 그러면 용익권과 관련돼서 용익권능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 처분 권능.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 보전 등기는 우리가 빼버리고요. 그러면 요 두 개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림은 직접 한번 그려봤으니까 이렇게 해서 도표를 만들어 봤으니까 부동산 일부의 용익권은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것도 있어요. 권리 일부에 대해서는 할 수 없죠. 그러면 권리의 전부 가능. 처분 권능 있는 것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다 가능하다. 이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이죠. 그러면 부동산 일부의 처분 권능, 요 저당권은 처분 권능이 있거든. 그러면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봐봐요. 토지 일부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완벽한 문장이네. 정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 물건의 집단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이 성립하는 경우가 없다. 하나의 물건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죠. 공장 저당이라든지 이런 거죠. 저당법에 대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요거 5개, 그럼 올해 이제 나온다면 작년에 요 지문이 나왔거든. 그래서 올해는 요 1번, 2번, 4, 5번 요거는 나올 수 있다고. 자, 근데 여기 이제 한번 보자. 다시 이제 봐봐요. 부동산 일부의 용익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전부는. 돼요. 근데 권리 일부에 대해서 지분은 설정할 수 없어. 그래서 용익권에는 지분이 없어. 그러면 처분 권능. 그럼 처분 권능은 소유권, 권저당,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이거든. 그래서 처분 권능은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그러면 여기 안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추가를 하자고요. 자, 그러면 봐봐요. 뭐가 있죠? 공유합의. 공유합의는 누굴 생각하면 돼요? 또 까먹었죠? 노사연 생각하면 돼. 노사연이. 노사연이 뭐 불렀죠? 만남.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라면 공유야. 이거는 우연히 만난 거예요. 이거는 공유. 자, 그러면 합의라는 것은 필연적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유냐 합의냐 그러면 자, 그걸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공유 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공유에 대해서 보죠. 자, 공유에 대해서 우리가 요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뭐 세 사람이 만나서 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필연적으로 만났죠. 그때는 공유의 합의, 이렇게 돼. 합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유하고 합의에 대해서 그러면 공유 지분은 어때요? 자, 지금 공유 지분은 지분의 탄력성이 있어 없어? 우연히 만났으니까 뭐예요? 인적 결합체가 약하네. 그래서요. 인적 결합체가 약하다. 결합체가 약하다. 자, 그러면 합의라는 것은 인적 결합체가 강하다. 이 소리네. 강하다.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돌리면 인적 결합체가 약하면 공유, 인적 결합체가 강하면 합의가 돼. 그러면 인적 결합체가 약하다는 것은 뭐예요?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공유 지분은 지분의 탄력성이 있다. 자, 그러면 합의라는 것은 지분의 탄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분의 탄력성이 없다라는 것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유 지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렇죠? 그러면 공유 지분에 대해서 그럼 만약에 이제 공유 지분이라고 우리가 이제 편차하고 합의 지분. 자, 공유 지분은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합의 지분에 대해서는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합의 지분 자체가 등기가 안 되거든. 그러면 합의 지분에 가압류 가처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지분이 나오더라도 항상 확인할 게 있어. 무슨 지분? 공유냐, 합의냐. 그래서 워낙 우리 등기법이나 민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에요. 그러면 지문을 보면 지분이라도 꼭 확인할 거. 뭘 확인해요? 읽어봐요. 공유 지분이냐, 합의 지분이냐. 맨날 출제돼.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서 공유 지분에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있다. 어때? X야. 공유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유와 관련돼서 항상 공유 지분,
합의 지분은 잘 모르겠다. 공유재산인지 합의재산이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뭘 생각하라? 만남을 생각해. 우연히 만났다. 공유. 필연적으로 만났다. 합의. 이렇게. 그러면 여기 그래서 그러면 합의라는 것은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합수적 소유야. 합수적 소유. 합수적 소유야. 자, 요 숫자는 손숫자예요. 손숫자. 그래서 요걸 합치니까 합의가 되거든. 그러면 합의 지분이 이렇게 합의 지분이 있어요. 그럼 A라는 사람이 손을 대고 있고 B라는 사람이 손을 대고 있고 C라는 손이 대고 있으면 A는 A, B, C가 있어. 그러면 A, B, C가 있는데 A가 요 합의 지분에 되면 뭐예요? 전부에 미쳐. 그래서 합의 지분은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생기고 여기 봐봐요. 요거는 A예요, B예요? A. 그러면 자식이 있어, 없어? 있어. A 다시. 그래서 A하고 A 다시 다르죠. 손이 다르죠. 그래서 합의 지분은 결론. 상속되지 않는다라는 거. 상속되지 않는. 자, 최근에 출제된 거죠. 그러니까 지분이 나오더라도 항상 공유 지분이냐, 합의 지분이냐, 그걸 확인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줄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을 해봐야 돼요. 공유 재산이냐, 합의 재산이냐, 모르면 뭘 생각해? 만남. 우연히 만났다, 공유. 그러면 필연적으로 만났다, 합의. 합의라는 건 뭐의 줄임말이죠? 합수적 소유.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선숫자가 돼. 그래서 이게 합의가 되거든.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들 손하고 다르거든. 그러면 합의 지분은 결론 상속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생겨요. 그래서 형제들 간의 다툼이 안 벌어지려면 결론적으로 공유냐, 합의냐, 이걸 공유로 하는 것보다 합의 지분으로 하는 게 합의 지분에 대해서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거든. 근데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각자 처분할 수 있거든. 그래서 공유 지분, 합의 지분 이걸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문제 5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문제 6번을 한번 풀어봐요. 자, 시험장에서 왔다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좀 어려워. 그래도. 자, 여기 봅시다.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의 키워드 어디에요? 온천권. 그러면 끝에 가서 없다. 그죠? 그러면 없다 옆에다 써요. 온천공사. 자꾸 써가면서 자꾸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자, 유치물과 관련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채권을 비담보 채권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잘라봐요. 잘랐어요. 여기서 중점이 있고 여기에서 포인트는 유치권이야. 유치권은 무슨 관계가 있어야 돼? 결령 관계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 봐봐요. 결령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여기네요. 않는 채권은 유치권에 대해서는 뭐예요? 물권 법정지에 반하지 않는다. 틀렸죠? 결론은 반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물건의 종류는 종류 관계만 관계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내용 관계까지. 유치권은 당신과 나의 관계, 결령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물의 투입 비용이 들어가야 돼. 목적물의 투입 비용이 없다면 유치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봐봐요. 그래서 키워드 유치권. 무슨 관계가 있어야 돼? 결령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데 결령 관계가 있는 게 유치권인데 그럼 결론적으로 물권 법정지에 반하지 않는다. 어때? X. 결론 반한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기는 유치권이 키워드가 돼요. 자,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 여기에다 잘라봐요. 저당권은 약정도 있고 법정도 있죠. 그러면 약정뿐만 아니라 법정도 있다라는 거네. 유치권은 그러면 약정 있어 없어? 없어.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밖에 없어요. 근데 저당권은 뭐도 있어요? 약정도 있고 법정도 있네. 그럼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약정.
법률, 법정 있다.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면 3번은 5가 되네요. 자, 5번의 전세권자가 사용수익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 전세권자가 잘라봐요. 잘랐어요. 자, 사용수익의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받은 것은 물권법정제에 반한다. 전세권은 무슨 수익이죠? 읽어봐요. 사용 수익. 이걸 배제한대. 그러면 전세권의 본질론을 내용을 부인하는 거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법정주의에 반한다. 그랬으니까 맞네. 자, 5번은 또 뭐가 생각나야 돼요? 또 여기다 써봐요. 온천공사라고 써, 자꾸. 그러면 여기 공원 이용권 줄쳐놨고 벌써 공과 잘